아, 아, 오늘은 좀 재미없는 이야기를 길게 할 것 같으니까, 뭐, 자들은 재밌는 이야기 기대하신 분들은, 어, 알아서 나가주시고, 구독자 수가 좀 늘어난 재미가 있었는데, 구독자가 오히려 한 명이 줄었더라고. 좀 이거, 그런 것 때문에 조금 좀 의소침해지는데, 뭐, 어차피, 뭐 그런 거 보고 하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오늘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트럼프가 박살낸 방어막. 우린 핵무장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런 결론이죠. 첫 번째 사진은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 사진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란전이 지금 한참 진행 중인데 이 두 가지 전쟁을 통해서 약소 국가들이 확실하게 깨달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게 뭐냐면은 우선 첫 번째는 아무리 강대국이라고 해도 침략 대상국을 완전히 점령하지 않은 한은 승리할 수 없다는 점이죠. 이건 이미 베트남에서 쫓겨난 프랑스와 미국 그리고 러시아와 미국을 쫓아낸 아프가니스탄전에서 이미 입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라크전의 경우 미국이 100만 그 연합군을 동원해가지고 전공 몰락까지는 성공했지만 완벽한 승리를 거두지 못한 채 미국은 쫓겨나듯이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이라크는 아수라장이 되어서 누구의 통제도 통하지 않고 있으며 이는 미국이 작당질을 했던 시리아, 리비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침략 대상국의 그 결사항전 의지만 있다면 아무리 막강한 공군력이 있건 미사일 타격 능력이 있건 국민 전체를 몰살하지 않는 한은 누구도 승리할 수 없다는 점이죠. 그리고 국제사회가 전쟁의 룰을 지키라고 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전범도 처리하고 있고요. 이는 독재국가 또는 이제 신정일치의 이제 그런 국가들에 대해서 아주 강한 시그널을 주었음이 분명하고 향후 세계 질서는 강대국 입김대로 지 꼴리는 대로 흘러가지 않음을 암시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자, 특히 이 친구 두 번째는 아무리 경제 제재를 가해도 파워 밸런스를 잘만 이용하면 몇십 년이고 버틸 수 있다는 점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북한하고 이란입니다. 이들 두 국가는 미국의 지배한 경제 제재에도 불구하고 자국민의 희생을 담보해서라도 갈수록 정권의 입지만 다져지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고 있죠. 다시 말해서 봉쇄된 제재는 외부와의 소통까지 막아버려서 세뇌를 통한 정권 유지가 더욱 용이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자, 세 번째는 이번에도 예전부터 예상이 됐던 거죠. 비대칭 전력이라고 불리는 죄송합니다. 한 대 피고 드론과 로봇이 전쟁의 승패를 좌우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앞서 말한 이 두 전쟁을 통해서 러시아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막대한 타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모두가 드론이란 존재를 통해 이루어졌음이 만천하에 드러났죠. 정말 웃기는 거는 그렇게 자랑해야 되던 한 발당 수십억에 해당하는 미사일이 또는 폭탄의 그 장점인 정확한 타격이라는 거는 부정확한 정보에 기대는 순간에는 엄청난 민간인 학살이란 창극을 불러오지만은 드론의 경우에는 가장 효과적으로 적들의 전진을 저지하고 후방 베이스 캠프까지 타격하여 아무리 강대국이라고 해도 함부로 나댈 수 없게 만들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딱히 뭐 최첨단의 기술이라고 할 수 없는 애들 장난감 수준의 무기들이 동원되었죠. 그렇다면 과연 앞으로 어떤 국가가 막대한 비용을 지불해가며 그런 첨단 무기를 무장하겠는가 하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오늘 미국이 쓴 그 전비를 한번 보십시오. 그렇게 두들겨 팼는데도 이란 끄떡도 없어요. 미사일 다시 또 쏘고 있잖아요. 그러고 드론을 계속 생산해서
미국이 아예 해안선 접근도 못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상을 해보죠. 대공 방어망을 예를 들어보죠. 날아가는 총알을 맞춰야 할 정도의 그 정밀도를 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미사일뿐만 아니라 부수되는 장비들이 많죠. 특히 레이더 같은 건 엄청나게 비쌉니다. 하지만 조금만 상상을 동원하면 고작 그 몇십만 원짜리 드론에 확산탄이나 집속탄을 달아가지고 미사일이 날아오는 궤적 근방에서 빵 터트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도 한 개가 아니고 수십 수백 개를 동시에 터트린다면 그 미사일이 제 기능 발휘하겠습니까? 어떻게 해도 미사일 구멍이 날 텐데. 아니면 타격이 예상되는 주요 지점 있지 않습니까? 그 상공에 미리 드론을 띄워놔 놓고 난 다음에 미사일이 날아오는 시점에 그게 뭐 마하 수십이 되든 뭐 어쨌든 빛의 속도로 날아오든 간에 빛의 속도는 불가능하겠지만 어차피 사람 눈에는 보이게 마련입니다. 그러면 그 날아오는 순간에 상향식 폭발이 일으키게끔 그렇게 드론들을 갖다 청청히 쏴두면 그 미사일이 제 기능 발휘하겠어요? 핵탄두도 폭발하기 전에 그냥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런 상상에 더해가지고 러우전처럼 보병 로봇까지 활용해지면 설사 대상국 국민을 전부 다 전멸시키더라도 이러한 존재들은 살아 움직이는 거죠. 그리고 침략국에 대해서 공격까지 가능해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성대 없이 피만 흥건한 사륙전만 이게 바로 미래전쟁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자, 다음 사진을 보시면 이 핵탄두 발사하는 모습인데요. 핵의 확산이죠. 이건 이미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참고로 2차 대전에 종전을 가져온 거는 결정적인 한 방은 미국의 그 일본에 대한 핵탄두 2발이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미국이 이를 사용하지 않고 재래전으로만 승부를 걸었다면 일본이 패망했을까요? 아닐 겁니다. 그 당시 일본인들은 막부실의 사무라이 결기가 그대로 살아 있어가지고 베트콩이나 헤즈볼라 정도는 껌으로 볼 정도의 그런 대인 전투력을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북한과 이란을 통해서 핵이 가진 협상력을 전 세계가 똑똑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젠 강대국, 특히 미국이 주장하는 비핵화 주장은 본인들이 먼저 폐기하지 않는 이상은 더 이상 설득력을 가질 수 없게 됐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들도 가지고 있으면서 남들은 가지지 마라. 그리고 내가 보호해 줄 테니까 보호비 내놔라. 뭐 보고 있으면 갈수록 웃겨요. 자, 요약하면 경제 제재도 그다지 효과 없고 재래전으로도 이길 수 없다. 남은 것은 핵밖에 없다는 결론이죠. 그리고 또 누구든 핵을 가지게 되면 지상 최강이라는 미국 앞에서조차도 당당하게 맞설 수 있다. 그리고 더해서 그 다음에 이제 그 불가역했던 비핵이란 주장이 설득력을 잇는다면 이제 누구든 핵을 가지려 들지 않겠냐라는 그런 결론이 가능해질 겁니다. 결국 오만한 미국의 방자한 외교 정책이 가져온 미래사회의 극심한 혼란 속에서 각자 도생할 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뭐 내가 좋아한다기보다는 그냥 내가 지지했던 사람. 이 양반 요새 전작권 해소 주장을 굽히지 않습니다. 미군 사령관은 안 된다고 하죠. 그리고 얼마 전에 아주 위험한 발언했어요. 세계 5위의 군사력으로 왜 걱정을 하느냐, 왜 외세에 기댔냐 라고 되묻는 이런 이재명의 발언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의 험로가 예상되죠. 결국 미국이 한반도에 주둔하는 이유는, 표면적인 가장 큰 이유는 북한 억제력인데 현재 그 목표가 명확하게 대만방으로 옮겨가며 중국 견제로 둔갑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대만 침공이 현실화될 경우 우리도 끌어들여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서슴없이 하고 일본에게 재무장을 허용하겠다는 뉘앙스도 풍기고 있는데, 아니 우리가 왜 대만 방어에 피를 흘려야 되고 오랜 숙적이고 우리를 항상 괴롭혔던 일본이 재무장하는데도 가만히 있으면서 미국이 지시키는 대로 그렇게 애완견처럼 해야 되는가, 이런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게다가 툭하면 트럼프는 그 주한미군 그 철수를 주장하고 있고, 또 이번 이란전을 통해서 한반도에서 대량 무기를 반출해 갔어요. 신뢰에 금이 가는 행동을 보였는데,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이재명 반응이 당연하겠지만은 또 이에 대한 미국 조야의 시각이 그다지 우호적이지는 않은 게 또 사실이죠. 자, 내 우려는 이렇습니다. 성깔이 있는 저 양반이 앞으로 어떤 강수를 둘지 참못 이제 궁금해지기는 궁금해지는데, 그 입에서 자체 핵무장과 미군 주둔비 요구란 강수가 나오지 않을까. 자체 핵무장 하겠다. 너희들도 앞으로 여기에서 대중국 견제를 하고 싶다면 돈을 내놔라. 우리가 돈을 줄 수는 없다. 그리고 너희들의 방어막은 이제 더 이상 필요가 없다. 우리가 충분한데 너희들 왜 우리를 보호해 준다는 것이냐. 이 멘트가 가져올 파장이 어떨까 미리 상상해보고 그에 맞는 스탠스를 미리 짐작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생각을 이제 우리 애들하고 한번 나눠보고 싶다는 생각에서 오늘 영상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